반갑습니다. 사주한입의 송재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간별로에서 내년 2026년 병오년 운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직 2025년도 절반도 안 지났는데 좀 많이 이른 감이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니까 내년 운세를 좀 일간별로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내년에 경제활동이나 애정 문제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까 그런 게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목일간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간목, 을목 다 해당이 되겠죠. 경제활동에 있어서 새로운 출발을 많이 하는 시점입니다. 무직자 같은 경우는 직장을 구하기 쉬울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시름을 놨다는 소리예요. 돈을 얼마를 벌든 간에.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든 이미 뭔가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새 출발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목일간한테 병오년이라는 거는 식상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예요. 이 식상이라는 것 자체가 사주에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기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자기가 했던 일에 변화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공을 바꾼다든지 사업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하는 사업의 영업 방식이나 아예 사업을 하는 아이템이 바뀌는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좀 급격한 변화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삶에.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살아가기 좀 어렵겠죠. 애정 문제에 있어서는 좀 안타깝게도 좋을 게 많이 없어요. 그게 식상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변화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은 짝이 없는 사람은 새로운 짝을 만들어가기 쉬운데 이미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결혼이 아니더라도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 권태를 심하게 느끼기 쉬운 시기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결혼 같은 경우는 원래 서로 궁합이 안 좋았는데 결혼을 하셨던 분들이다 그러면은 가정이 깨질 가능성도 많이 높아져요. 사이가 안 좋은 상황에서 같이 살고 있는 가정 같은 경우는 가정의 위기가 되게 세게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지 않더라도 목일간 분들이 좀 새로운 일탈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남자나 여자를 찾으러 간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성 문제가 좀 복잡해서 그것 때문에 좀 곤욕을 겪는 그런 상황을 많이 겪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간목, 을목 분들은 내년에 병오년이 되면은 새로운 이성의 유혹이 오더라도 지금 만나고 있는 뭐 내 남친이라든지 여친이 좀 권태가 느껴지더라도 그래도 내가 이만한 사람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지금 가지고 있는 짝과 헤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헤어지고 새로 만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기는 한데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되게 다르거든요. 지금 만나는 짝이 최선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병오년의 목일간들은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만나는 사람들 자체가 실증나기가 쉬우니 사람을 바꾸거나 직장을 바꾸기 전에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실천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동적으로 결정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동적으로 결정을 하면은 그 결과가 좋지가 않겠죠? 그런 걸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화일간, 병화, 정화 일간들이죠. 경제활동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목일간도 새 출발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목일간 같은 경우는 이게 자기 하는 일의 방식이라든지 아이템 같은 게 많이 변화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면 화일간은 그런 움직임보다는 자기 자영업 쪽으로 많이 전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하고 싶었으나 자기 확신이 부족한 탓에 하질 못했는데 그때부터는 독립을 하고 사업을 하고 그럴 용기가 생기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영업에 뛰어드실 거예요. 재능이 있든 없든 화일간들은.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모든 화일간들이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의 화일간들이 자영업에서 좀 많이 손실이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가 화일간들의 병오년은요 비겁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 시기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내 삶에서 나를 대처할 수 있는 경쟁자들이 등장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호기롭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에서 내가 얼마 안 가서 강력한 경쟁자의 도전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동종업계에서 나를 대처할 만한 그런 라이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일수록 사업의 경쟁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망하기가 훨씬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화일관들은요, 사업을 하실 분들은 사업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워보시고 충동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자신을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실을 좀 기해야 될 겁니다. 확장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수익이 안 되는 부분, 뭔가 불확실한 부분, 가능성만 놓고 투자했던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이건 사업 말고도 재테크 같은 투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확실히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게 담보되어 있는 것들만 집중적으로 돈과 시간을 쓰라는 의미예요. 그래야지 손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애정사에 있어서도 화일관들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화일관 분들한테 자꾸 나쁜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병원년이 뭐 천년 만년 가는 건 아니니까. 화일관 같은 경우는요, 병원년이 말 그대로 나를 대처할 수 있는 경쟁자가 등장하는 시기예요. 그 말의 의미는요, 내 배우자라든지 내 여친, 남친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목일간 같은 경우는 내가 바람나기 쉬운 그런 운이에요. 그러니까 목일간은 내가 바람나기 쉬운 거고, 화일간들은 내 파트너가 바람나기 쉬운 운세입니다. 그러니까 목일간 화일간들이 좀 애정 문제에 좀 지저분함을 많이 겪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볍게 만나는 사이라면 그렇게 미련을 두지 마시고, 가볍게 만나는 사이가 아니거나 아니면 이미 결혼을 한 사이라면은 서로 간의 관계를 좀 점검을 해볼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확실히 이걸 용서를 하고 데리고 갈 거냐, 아니면 용서하지 않고 결별할 거냐, 이걸 빨리 결정을 해야지 이도저도 아니게 질질 끌면은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토일간도 병원년 운세를 알아봐야죠. 토일간 같은 경우는 경제활동을 보자면은 새롭게 뭔가 생산을 하고 도전을 하고 그런 시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뭔가 하는 게 있어도 그 하는 거를 정리를 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시기가 토일간의 병원년입니다. 직장인들이 좀 퇴사가 많을 거예요. 아까 목일간도 퇴사가 많다고 했죠. 근데 목일간들하고는 다르게 목일간들의 퇴사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뭔가 불만이 있고 권태를 느껴서 퇴사를 하는 거고요. 토일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앞날을 위해서, 내 삶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학원이라든지 그런 새로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퇴사를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게 도피성도 있을 거고, 도피성이 아니더라도 지금 하는 일 이외에 좀 더 많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직장생활 대신 학업을 선택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게 바로 목일간의 퇴사랑 차이점일 겁니다. 사업하신 분들도 개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프랜차이즈로 전향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 자체의 방식을 많이 변화를 줄 겁니다.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안정성을 추구하는 운세가 그 토일간의 병원년이거든요. 이 인성이 강력하게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새로운 출발이기도 하고 동시에 기존에 했던 방식을 중단하고 정리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애정사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좀 좋은 게 많이 올 거예요. 연애를 한 데 있어서 진도는 많이 안 나갈 거예요. 오히려 기존의 연애가 더 진도가 나가지 않고 중단이 된다던가 서로 간에 결별을 한다던가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좋은 이유는 결혼하기엔 유리한 시기라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의 질이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연애를 하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랑 지금 결별하기 쉽다는 의미예요. 이 사람이 결혼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만 내 옆에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을 만나고 연애하는 데는 그렇게 좋은 운세는 아닌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더 나아가서 결혼까지 이어지고 싶다,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토일간들이죠. 무토, 기토, 그분들은 병원년이 굉장히 기회가 될 거예요. 관계가 또 급진적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금일간, 경금, 신금 일간의 병원년 운세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경제활동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금일간들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다는 게, 금일간들 같은 경우는 직장인, 자영업자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자영업자 굉장히 힘들 거예요. 힘든 이유가 법률적인 문제, 그렇죠. 생각지도 못한 고소고발 같은 송사의 문제에 좀 고생을 할 거예요. 그게 금일간 분들이 잘못해서 응당 받아야 될 문제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런 문제보다는 꼬투리 잡히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선 좀 억울한, 별것도 아닌 건데 괜히 상대방이 까다롭게 굴어가지고 나한테 시비를 걸고 더 나아가서 송사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기가 쉽습니다. 송사 문제도 그렇고요. 특히 자영업 하신 분들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세금, 그렇죠? 지출이 많이 나갈 거예요. 근데 그 지출이 내가 쓰는 지출이 아니라 남이 사고 친 거 내가 물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많이 겪게 되는 겁니다. 자영업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 직장인이더라 할지라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 사고 친 거를 내가 물어야 되는 그런 그 언짢은 상황에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가족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쓴 돈이 아닌데 내 부모나 내 형제가 쓴 거를 내가 대신 갚아줘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지금 자체가 경기가 많이 힘들잖아요. 내 몸 하나 추스리기도 힘든데 새로운 짐이 하나 더 생겼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경제활동이 많이 힘드실 겁니다. 애정사에 있어서는 역시 토일간하고 좀 공통점이 있어요. 결혼을 하기는 쉽습니다. 결혼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금일간이 유리한 운세일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특히 남자분들이 더 그럴 거예요. 내가 결혼할 짝이 없는 사람도 결혼할 만한 상대방을 만나는 시기이고요. 이미 결혼을 약속한 분들이라면은 결혼을 전개하기 굉장히 쉬운 시기가 병혼년입니다. 금일간의 병혼년이 그런 의미예요. 관살이 강하게 들어온 시기거든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시기예요. 약속을 이행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가장으로서 새 출발하기 좋은 시기라는 의미입니다. 토일간하고 다른 점은 토일간은 결혼을 하면 자기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내 삶에 득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기 쉬운 반면에 금일간들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라는 담보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결혼 자체가 하기 쉬운 운세다,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마냥 그렇게 축하할 만한 일은 아닌데 근데 내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난 결혼을 하는 게 목적이다, 그런 분들한테는 좋은 운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수일간 임수 개수들의 병오년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활동부터 보자면요, 수일간들이 이제껏 하지 않았던 분들도 많은 돈과 시간을 사업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거예요. 사업도 사업인데 투자, 그러니까 우리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재테크 부분에 있어서도 수일간이 병오년에는 안 했던 분들도 사업이나 투자 같은 거에 되게 적극적으로 뛰어들 거예요. 했던 분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이고, 그도 그럴 것이 임수 개수들의 병오년이 재성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그 말은 내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좀 더 공격적으로 쓰는 그런 시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업도 사업인데 주식이라든지 뭐 코인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그건 재테크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뛰어들기 쉽다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 운세가 불리하신 분들은 이 재기불능의 상처를 입기도 쉬울 겁니다. 물론 큰 수익을 버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수익을 버는 분보다는 큰 손실 겪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게 특히 병호 같은 경우는 오행적으로 화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는 시기거든요. 그 말은 기존에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추진하기보다는 그 시류에 맞는 유행 따라서 내가 투자를 시작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탕주의와 사회에서 부추기는 그런 언론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좀 묻지마 투자로 이어지기 쉬운 시기가 수일간의 병오년의 운세인 거예요. 벼락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재기불능의 금전적 손실을 겪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다른 일간들에 비해서 경제적인 성취와 몰락이 굉장히 뚜렷하게 갈리는 일간들이 임수 개수 일간들이에요. 특히 임수 일간이 되겠죠. 애정의 얘기를 하자면요, 연애를 하고 여자를 만나기엔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그렇고 특히 남자 임계수들이 더 그럴 거예요. 연애를 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운세이긴 해요. 근데 그 상대방이 나를 좋아서 만난다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사회적 지위를 비고 따라가는 그런 상대를 많이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그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필요 이상의 돈과 시간을 많이 소모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하기 힘들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특히 남자분들은 더더욱 그래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면 굳이 이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오래 가지도 못할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용자원을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쓰면서까지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여자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임수 개수들은 그 병오년이 유전적인 유동성이 굉장히 심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분들도 초반에 투자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금을 주머니에 넣고 있기 어렵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성을 만나면은 내 삶의 질 자체가 많이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갖고 결혼을 해야겠다,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 좀 자제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병오년 운세를 일간별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병오년까지는 아직 반년도 더 남았는데, 근데 병오년 자체가 어떤 일간이든 삶에 그 변화가 굉장히 심하게 올 수밖에 없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미리미리 이걸 인지를 하시고 대비를 하시면은 내년에 겪을 수 있는 손실이라든지 변수라든지 그런 걸 많이 줄여 나가실 수가 있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사주 한입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